강물로 흘러 이 강물로 흘러 고된 답답을 함께 흘러 넓은 평화의 나라에 저기에 물결 얹힌 둘셋 그날이 오면 내 영지 피는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더 짧았던 내 삶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니 그날이 답답하시지요? 네. 화나시지요? 네. 욕도 막 나오죠? 네. 선고 안 하니까 깝깝해 죽겠죠? 네. 폭포갑니다. 잠도 설치고 빨리 일어나시지요? 네.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유튜브를 틀고 아니면 페이스북을 보고 아니면 뉴스를 보고 선고일이 언젠가 확인하시지요? 네. 병입니다. 병. 내란병입니다. 내란 증후군입니다. 윤석열을 당장! 윤석열을 당장! 윤석열을 당장! 윤석열을 당장! 즉각! 꼭! 우리는 이미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윤석열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려고 계엄군을 보내고 그것도 헬리콥터에 실어서 보내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보고령을 선포했고 수거 대상 목록을 작성해서 쓰레기 담듯이 수거해서 잠금해서 감금하고 잡아서 어딘가에 데려가고 심지어 영연백과 종이관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다 보고 들었는데 왜 선고를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할 때는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기 급급했고 사실과 전혀 다른 명백한 거짓말을 했고 요원이네 인원이네 의원이네 그런 말장난을 했고 검사 때부터 잘하던 법기술을 써먹어서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그 비굴한 모습을 듣고 보았는데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는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뭐가 무서워서? 윤석열이 무서워서? 윤석열이 살아있으니까 두려워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서? 아니면 재판관들이 기각과 인용이 서로 맞서고 있어서?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사안들은 잘도 선고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빨리 선고하겠다고 해놓고도 이렇게 30일이 넘게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꾸미고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헌법재판관님들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공부하셨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 사목헌장 16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에 귀에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며 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의 소리를 잘 귀여겨 듣고 양심에 따라 선고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황청의 추기경님께서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에 중립이 없듯이 정의에도 중립이 없답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판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레위기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고가 늦어지니까 다들 힘들어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힘내자고 어깨에 두드려주고 앞에 나가려고 하면 같이 가자고 당겨주고 지쳐서 뒤처지면 등 떠밀어서 함께 가자고, 그래서 다시 만날 그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함께 가자고 같이 걸어갑시다. 함께 외칩니다. 파면하라 하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지금 당장 꼭 어두울 때마다 빛이 되어주시는 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모든 분에게, 특히 산불로 쓰라린 아픔을 겪고 계신 많은 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불안과 불면의 혹한을 견디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기다렸던 봄에 이런 재앙을 당하고 보니 슬프기 그지 없습니다. 울창했던 숲과 집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것처럼 일제와 싸우고 독재에 맞서 쟁취했던 도의와 가치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그날 마음에서 지운 윤석열 씨를 새삼 거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대통령의 수족들이 우리 역사에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공직의 타락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듣고도 애써 공석을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니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며 국민을 훈계합니다. 총리의 이중적 처신은 헌법재판소가 초래한 것이기도 합니다. 피소추인이 헌법 수호와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파면할 만한 잘못, 곧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직무에 복귀시켰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인으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수계를 풀어주고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맞장구 치는 자신감이 대체 어디에서 생겨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통째로 태우려던 불길은 군을 동원한 쿠데타를 넘어 사법 쿠데타로 번졌으며 걷잡을 수 없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교만입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천불이 납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기다렸던 시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화재를 진압해야 할 소방관이 도리어 방화에 가담하는 꼴입니다. 8명 재판관에게 묻겠습니다.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봉쇄 장악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 했던
위법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리는 자의 헌법 수호 의지를 가늠하는 것이, 그를 어떻게 해야 국익에 부합하는지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가타부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재판관들에게 성경의 단순한 원칙을 전합니다. 너희는 말할 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한참 늦었으나 이제라도 당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십시오. 헌법재판소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법의 1.1획조차 무섭고 무겁게 여기는데,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 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듯 짓뭉개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 이상으로 법의 뿌리를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아무도 이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4장 말씀처럼 자부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대부분 잠들지 못하는 날 듣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 1서 5장 8절에서 9절.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정의 없는 국가란 강도 때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만도 못한 사자들이 우리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졌고 땅이 꺼졌고 새싹이 움트던 나무들은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멀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밤낮 낮은 데서 꾸준히 일 도맡아주고 계시므로 올해 민주농사는 원만하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화마도 태울 수 없고 내란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귀한 마음으로 약한 존재들을 보살핍시다. 미력한 사제 수호자들이지만 저희도 불의의 문을 부수르고 거짓의 빗장을 깨뜨리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아름다운 한림나라를 꿈꾸며 사순절 제4주일에 천주교 사제 수도자 3463인 김만지세 눈치 볼 것 국민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하라. 최고 명문 판결문은 딱 한 줄이면 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판결문이 그리 어렵더냐. 선고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매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항상 모이고
또 서 있는 자리에서도 지나갈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먹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꼭 중얼중얼이라도 외쳐봅시다. 당장 파면하라! 당장 파면하라! 당장 파면하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